그 호텔 커피숍에서 주아가 남자랑 웃고 있더라라는 한마디가 공주아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기 시작했는데요. 공주아는 원래 소개팅 같은 건 딱 질색인 사람이었잖아요. 엄마 한성미가 원하는 안전한 길이 뭔지 너무 잘 아니까 더 그랬고요. 한성미는 공주아가 한의사 면허를 땄다는 사실만으로도 딸 인생을 자기 설계도 위에 올려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공주아가 태안그룹 패션 디자이너로 버티며 사람 마음의 상처까지 감싸는 옷을 만들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한성미 속은 늘 타들어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아가 차만 한 잔 마시고 올게요라고 말했을 때도 사실 공주아는 그게 한성미의 통제에서 잠깐 숨 쉬는 구멍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요. 그 숨구멍이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형태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날 호텔 커피숍에는 공주아를 소개팅 시키겠다고 들이밀던 소 씨도 있었고, 소 씨의 친오빠라는 남자도 있었는데요. 공주아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냥 예의만 지키고 끝내려는 생각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양현빈이 따라와 버렸잖아요. 양현빈은 겉으로는 태안그룹 패션 사업부 총괄이사답게 차갑고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공주아가 다른 남자 앞에서 웃는 걸 상상만 해도 못 참겠다는 속마음이 이미 눈에 다 올라와 있었어요. 양현빈은 스스로도 그게 웃겼는지 우리 친구잖아요 라는 공주아 말에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듣네요 같은 말을 툭 던져버리는데, 그 순간 공주아 마음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주아는 늘 강했지만 누군가가 자기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던져준 적은 흔치 않았거든요. 문제는 그 고백이 완전히 피어오르기도 전에 숙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숙모가 누구냐가 사람 마음을 제일 찝찝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숙모는 다름 아니라 차세리 쪽 사람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양동익 집안의 새어머니 차세리와 연결된 친족이었던 겁니다. 차세리는 미인 대회 출신으로 화려한 인맥과 소문을 무기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숙모라는 존재는 차세리에게 소문을 실어 나르는 가장 빠른 통로였고, 공주아에게는 가장 불길한 목격자였던 거죠. 숙모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를 번갈아 쳐다봤는데요. 공주아는 순간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양현빈은 본능적으로 공주아를 가리려는 듯이 한 발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숙모 눈에는 더 확실한 그림으로 들어갔고요. 숙모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아이고, 이거 재미있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데, 공주아는 그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부를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공주아는 오지나 같은 동네 정보통이 한 번만 입을 열면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 바른한 의원 사이에 불붙은 30년 전쟁이 지금 당장 다시 폭발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오지나가 공명정대한 의원 문턱을 넘자마자 공정한 표정부터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오진아는 원장님 어제 호텔 커피숍에서 말이에요 하면서 말꼬리를 흐렸는데, 그 흐리는 방식이 제일 잔인한 방식이었어요. 아니라도 사람들은 말을 흐린 문장에서 더 자극적인 결론을 만들어내잖아요. 공정하는 낭만주의 한의사라 환자에게는 따뜻하지만 가족이 흔들릴 때는 말없이 더 단단해지는 친데레 가장이었고요. 공정하는 그만해요. 오진아 씨라고 끊어버렸는데 이미 소문은 반쯤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소문이 한성미 귀에 들어가는 속도가 공정하니 막으려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한성미는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잖아요. 남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자기 감정도 잘 조절할 것 같지만 공주와만 관련되면 통제욕이 폭주하는 사람이었고요. 한성미는 공주아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목소리가 조용했는데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공주아를 더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주아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할 얘기 있어. 한성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공주아는 아, 엄마가 알고 있구나 하고 바로 느꼈고요. 공주아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스스로에게 변명을 준비했는데요. 소개팅이 아니었고 그냥 차만 마신 거고 양현빈이 따라온 거고 그런데 공주아가 진짜로 두려운 건 변명 자체가 아니라 한성미가 그 변명을 듣고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한성미는 공주아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방해하는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성미는 공주아 앞에 태블릿을 탁 내려놨습니다. 화면에는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 있었고 호텔 커피숍에서 공주아와 양현빈이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사진 각도가 교묘했어요. 양현빈이 공주아에게 감정을 고백하던 그 찰나의 표정이 딱 잡혀 있었고 공주아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살짝 숙인 장면이라 더 오해를 살만했었습니다. 공주아는 엄마 이거 누가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성미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성미는 차분하게 웃었는데요. 주아야, 너 지금 내 커리어를 내 손으로 망치고 있는 거 알아? 공주아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어요. 엄마, 나 디자이너 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건 따르고 그러자 한성미는 더 부드럽게, 더 잔인하게 말했어요. 따로가 아니지. 태안그룹은 이미지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랑 엮이는지, 그게 곧 내 실력으로 평가받아. 그 순간 공주아는 깨달았는데요. 한성미가 정말 무서운 건 딸 걱정이 아니라 딸을 통제하기 위해 무엇이든 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성미는 공주아가 디자이너로 버틸수록 자기 권력이 약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을 면허를 가진 딸을 다시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눈빛이었어요. 한성미는 공주아에게 조용히 제안했는데요. 태안그룹은 잠시 쉬자. 공명정대안의원에서 환자들 보면서 마음 다잡고 너한테 맞는 길을 다시 생각해보자. 공주아는 그 말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공정한이 끼어들어야 했는데 공정한도 곤란한 상태였어요. 공정한은 양동익과 30년 숙적이잖아요. 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동익은 공신에는 도덕성도 없다 같은 프레임으로 공명정대한 의원을 공격할 수 있고 공정한은 환자들을 지키려면 버텨야 했거든요. 공정한은 딸 공주와 편을 들고 싶으면서도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해서 입술을 깨물고만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성미야, 주아는 어른이야. 내 마음대로라고 말하려는 순간 한성미는 공정한을 향해 아주 낮게 쏘아붙였어요. 당신이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어. 그 그때가 뭔지 공정한은 바로 알아차린 듯 했는데요. 공정한 얼굴이 잠깐 창백해지는 걸 공주아도 봐버렸습니다. 공주아는 그제야 한성미가 숨기고 있는 과거 비밀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언가라는 걸 느꼈고요. 같은 시각 태안그룹에서는 박준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박준혁은 현빈을 몰아내기 위해 스캔들 조작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박준혁은 황보혜수에게 자료를 들이밀었는데요. 부사장님, 공주아 디자이너 관련해서 말입니다. 현장 사진이 돌고 있어요. 사내 이미지에 타격이 황보혜수는 자료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지만 바로 소리치지 않았어요. 황보혜수는 냉정한 실세고 감정으로 움직이면 박준혁 같은 사람이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황보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건 누가 흘렸지? 라고 물었고 박준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건대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말이 내가 했어랑 다를 게 없는데도 황보혜수는 당장 잡아내지 않고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황보혜수는 주아를 보호할까, 잘라낼까가 아니라 주아가 이 판에서 살아남을 힘이 있는지 시험하려는 사람이라서요. 양현빈도 덩달아 회사에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양현빈은 아버지 양동익의 야망을 거부하고 주아를 지키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아를 지키려면 회사에서 더 강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양동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동익은 차세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슬쩍 말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황 의원 막내딸이랑 라운딩 잡아놨다. 현빈이 너 이번엔 빠지지 마. 차세리는 어머, 우리 현빈이 이제 진짜 큰 물에서 놀아야죠 라며 웃었고요. 양현빈은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반항하면 주아가 더 공격받을까봐 이를 악물고만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결국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양동익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방식? 내 방식으로 살면 공주와도 같이 망가져. 그 말은 협박이었고 양현빈에게는 가장 정확한 약점이었어요. 공주와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 결국 정기범을 찾게 됩니다. 정기범은 온정 파출소 신입 순경이지만 정의감이 투철하고 주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공주아는 정기범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누가 찍었는지 알아내면 소문을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데요. 정기범은 공주아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공주아는 늘 강한데 지금은 강함이 아니라 버티는 척만 남아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정기범은 공주아 씨, 일단 유포 경로부터 볼게요. 오진아 씨 라인인지 태안그룹 라인인지 둘 다 가능해요 라고 말했고 공주아는 그제야 이 싸움이 연애 소문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라는 걸 더 또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사이 공대안과 양동숙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공대안은 공정한 동생이면서 살림꾼 삼촌이고 양동숙과 비밀 연애 중이잖아요. 소문이 커질수록 두 사람은 숨을 곳이 없어졌고 양동숙은 아들 민지후 때문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민지우는 엄마의 교육열에 눌려 힙합 가수를 꿈꾸는 사춘기 소년인데 요즘 엄마가 휴대폰을 꼭 쥐고 몰래 통화하는 걸 보고 뭔가를 눈치챈 상태였어요. 지우는 엄마 나 뭐 숨기는 거 있지? 라고 툭 던졌고 양동숙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양동숙은 너 공부나 해라고 소리치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공대안은 그런 양동숙을 보면서 동숙아, 우리 이대로 계속 숨어야 해? 라고 묻고 양동숙은 대답을 못합니다. 숨는다는 건 결국 끝을 준비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공우재와 양은빈도 엉뚱한 데서 휘말립니다. 양은빈은 MZ 대학생답게 직진하는 사랑꾼이라 우재에게 오빠 소문은 소문이고 진짜는 진짜잖아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공우재는 의대 재수생이라 집안 기대에 눌려 있는데 소문이 커질수록 공우재도 부담이 커집니다. 공우재는 누나주아까지 흔들리면 우리 집이 하고 속으로 무너지고 양은빈은 그런 공우재를 보면서 처음으로 어른들 싸움이 사랑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한 번 더 터지는데요. 한성미가 황보혜수에게 직접 연락을 해버린 겁니다. 한성미는 태안그룹 내부 인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보다 딸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들이대면 상대가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한성미는 황보혜수에게 주아는 지금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로서 조언드리자면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하는 게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합리적인 전문가 의견인데요. 그 속에는 딸을 회사에서 떼어내겠다는 통제 욕망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하더니 한성미 원장님, 그건 회사가 결정할 일입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황보혜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차갑게 생각하죠. 주아는 보호받기만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발로 서려는 사람인가. 황보혜수는 주아를 부릅니다. 공주아, 내가 먼저 설명해. 그리고 내가 직접 이 판을 뒤집어. 공주아는 그 말 앞에서 숨이 막히는데요. 엄마 한성민은 집으로 끌고 가려 하고 황보혜수는 회사에서 증명하라고 하고 박준혁은 뒤에서 칼을 갈고 양동익은 정치 혼맥으로 현빈을 묶으려 하고 차세리는 소문을 더 화려하게 장식하려 하고 공정하는 딸을 지키고 싶지만 집안을 지켜야 하고 양현빈은 주아를 지키려다 오히려 주아를 더 위험하게 만들까봐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공주아는 그 모든 압박 속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엄마가 정한 안전도 아니고 회사가 주는 인정도 아니고 누군가의 보호도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구나. 그래서 공주아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해요. 한성미에게 먼저 말해버립니다. 엄마, 나 양현빈 좋아해요. 한성미 표정이 그 순간 얼어붙는데요. 공주아는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숨기고 있는 과거 비밀, 그것 때문에 나를 통제하는 거면 이제 나도 알아야겠어요. 한성미는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곧바로 더 단단한 가면을 씁니다. 그걸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이 너무 차갑게 꽂히는데 공주아는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자격은 엄마가 주는 게 아니잖아. 내 인생이니까. 그 밤 양현빈에게도 전화가 갑니다. 양현빈은 전화를 받자마자 공주아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아채는데요. 공주아는 현빈 씨, 나 도망 안 갈게요. 근데 나 혼자만의 싸움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양현빈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공주아 씨, 나도 도망 안 가요. 대신 약속 하나 해요. 누가 뭐라 해도 공주아 씨 선택을 내가 빼앗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공주아는 그 말에 마음이 잠깐 풀리는데 동시에 더 무서워집니다. 누군가가 진짜로 내 편이 되어주면 잃을 것도 커지니까요. 마지막으로 나선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선혜는 30년 전 진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선혜는 약국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며 이걸 꺼내는 날이 오늘라고 중얼거리는데요.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떤 이름이 적힌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나선혜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보면서 성미야, 내가 숨기는 비밀이 주아를 죽일 거다라고 말하듯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그때 양선출이 약국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양선출은 공신의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르는 사람인데 오늘은 더 예민해 보입니다. 양선출은 나선혜, 또 그 집안이냐? 라고 소리치고 나선혜는 양선출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그래, 또 그 집안이야. 근데 이번엔 내가 알고 있는 오해부터 고쳐야 해. 여기서 끝까지 비밀을 다 풀어주진 않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시작된 숙모 목격 소문은 단순한 연애 소문이 아니었고 한성미의 통제 트리거를 터뜨리면서 공주아의 커리어, 양현빈의 독립, 공정한과 양동익의 30년 악연 차세리의 야망, 박준혁의 음모, 황보혜수의 시험, 그리고 나선혜가 숨겨온 과거 진실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려버렸다는 점이었어요. 공주아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엄마 한성미의 손에 다시 잡힐지 아니면 온몸이 찢겨도 자기 길을 지킬지요. 그리고 양현빈도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 양동익이 준비한 황의원 막내딸 라운딩에 끌려갈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을 그어 공주아를 지키는 대신 더 큰 전쟁을 감당할지요.
다음 화에서는 그 선택이 바로 현실이 되면서 누구의 말이 진짜 처방이었는지, 누구의 사랑이 진짜 독이었는지 아주 잔인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